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는 우리가 하루 쉬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몇 가지 이슈들에 특징적으로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연일 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행스러운 것은 하락폭의 상당 부분 그래도 만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데 정도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S&P업이 0.3% 하락했습니다만 장중 1% 훨씬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다우지수도 0.5% 하락.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 거의 뭐 하락폭이 없이 끝났지만 실제로 결과만 그렇죠.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1.7%까지 갔었으니까요. 큰 어떤 등 하락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기술주들이 종목군 섹터별로 좀 반등하는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S&P 500이 하루 종일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역시 나스닥도 거의 다 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 빅테크라에 분류되는 몇몇 종목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나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은 여전히 오늘도 좀 재미없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1.2% 올랐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0.4%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모처럼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것들은 금년 3월까지 그리고 4월 쪽까지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대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에 시달렸던 것들인데요. 대표주는 역시 램 리서치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나름 반등에 2% 이상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AMD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AMD도 한참 재미없던 주식이고 연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던 부분인데 오늘 2% 이상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애플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하락했던 것이 코보나 스카이웍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코보도 오늘 2.4% 일단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몇몇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놀랬다가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지수의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시켜주는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요인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났었고요. 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조금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보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역시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다음번 회의 정도에서 소위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정도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지금 하락 요인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것들은 시장에서 지금 불안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역시 비트코인이라들 포함한 소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혼동 상황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지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 많이 보셨고요.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일론 머스크 오늘은 트윗을 통해서 일단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아직 팔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을 했지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중국 당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엄중 경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비트코인 가격에 급락세를 가져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거의 3만 불대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주라 분류되는 테슬라는 연일 지금 하락세에서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온갖 유동성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이 나고 있겠고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로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20일 전에 이제 상장됐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반 토막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위원님께서는 혹시 네. 테슬라를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테슬라를 주식으로 진짜 테슬라 자동차가 좋아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가신 분은 뭐 변함없이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를 사실 때 많이 올라서 사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주위에서 이거 테슬라 사면 대돈 엄청 돈 번다고 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의 지금 80% 돌아섰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에 비판하는 분들 돌아섰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도 좀 매매하실 때 본인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이런 주식을 위주로 좀 하실 것 같고요. 전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여주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워낙 저는 일론 머스크를 워낙 뭐 7, 8년부터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엄청 이런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따로 여쭤봤고요. 그런 한편 이번 주 이제 그 실적 시즌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언제나 유통업계들이 실적을 발표하곤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잇따라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일 점포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동일 점포에서 얼마만큼 많이 팔렸다는 것인데요. 어제랑 오늘 거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월마트, 홈디포, 메이시스가 각각 6%, 그리고 홈디포가 31%, 메이시스가 주가 급반등했던 것은 동일 점포 매출이 62.5%가 왔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메이시스 이제 가보시는 분 많으시고 이거 느끼시는 거 계시겠지만 메이시스는 정말 왕년에 메이시스, 요즘 메이시스 백화점 가서 살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이시스도 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통업종은 지금 최근 1년 동안 40% 이상의 주가가 상승한 것이 흐름이 되겠고요. 월마트부터 보이시면 오늘은 약간 쉬었지만 어제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홈디포는 뭐 오늘 마찬가지로 로스도 오늘 실적 좋게 발표했지만 쉬었는데 홈디포는 어제 벌써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저께 밤이 되겠는데 주택 착공 건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원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신규 착공 건수가 드랍했거든요.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홈디포나 로이스가 좀 떨어졌다 보셔야 되겠고요. 메이시스는 화면 보이다시피 어저께 이제 급반등했다고 오늘 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전에 시작한 것은 타겟인데요. 주당 얘기 한마디로 또 한번 깜짝 실적이 났죠. 2.25달러가 예상됐는데 3.7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24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역시 깜짝인데 전년 동기 대비 23%나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18%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의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팔리는 거가 옷이 팔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옷은 전년 동기 대비 60%나 팔렸고요. 특히 2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한 6% 올랐나요? 지금 사상체육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메이시스의 위상이 엄청 났거든요. 저희 친구들끼리 항상 메이시스로 쇼핑을 무조건 가곤 했었는데 언제 위상이 이렇게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실적은 조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실제로 마스크를 조금 벗고 다니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벗어도 된다 얘기하고 바로 거기에 그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마스크를 끼웠던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회견하는 거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마스크 관련된 것은 연방 정부에서 조언을 하지만 이제 연방 정부는 빌딩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도 주정부나 시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지금 오픈돼 있죠.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무로 돼 있는 것은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월마트라든가요. 그리고 타겟, 그리고 코스트코,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 뉴스나 이렇게 보고 영상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길에서요. 네. 그만큼 지금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국이 완연하게 경제활동 재개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된 거 뉴스의 헤드라인 몇 개 잡아드리면 라스베가스의 클럽과 풀파티가 드디어 6월 1일 재개장하는 거. 부럽네요. 예,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부러우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 JP 모건은 발빠르게 MGM 리조트를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이제 라이브 공연인 걸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면 올여름에 라이브 콘서트가 대부분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분위기가 되겠고요. 라이브 공연에 보면 미국 최대의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SM이나 이런 거 같이 그런 거에 최대 미국에서 그런 공연 위주라는 것이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제프리즈도 이거 정말 발빠르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에 바로 근접한 모습이 되겠고요. 영국 모습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바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렇죠. 영국은 바가 또 상장돼 있습니다. 큰 차인들이요. 역시 주가 재미없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큰 스트롱 리바운드가 기대된다면서 이런 그림을 싣고 있네요. 그게 바로 일상의 복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이제 푸는 분위기, 그리고 경제가 많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면서 그 엔터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체크를 해봤고요. 한편 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다른 여러 가지 통계들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가장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공항통과 여객수거든요. TSA라고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 100%는 아닌데요. 2019년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으나 2021년 되면 상당히 많이 좀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일정 공항별로 보면 85%, 90%가 회복을 시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항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국제선이 많은 곳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인데요. 거기는 아직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가 많이 있는데요. 국제선 항공은 여전히 전체를 마이너스 76%인데요. 국내선 있죠. 국내선을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플로리다가 지금 그 당시 대비 2019년 대비 35%가 늘어났고요. 알래스카에 또 조그만 공항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800%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시 가는데 해외 가긴 그러니까 지금 다 국내선으로 가다 보니까 국내에 관련된 여행 대표적인 것이 알래스카, 하와이, 지금 플로리다 이런 쪽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쪽에서 관련된 비즈니스 분 보시면 되겠고요. 식당 및 바 매출도 거의 지금 95% 정도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은 아직 모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동차 판매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판매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0% 수준까지 올랐죠. 다만 이제 생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 정도로 지금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파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미국의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항공통과 여객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식당이나 바 매출, 고용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들 함께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감안해서 내 포트폴리오 비중 잘 조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장 분위기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